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7장 인스펙트 신호를 주시하라 가운데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라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금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 선두에 나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선두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출발과 동시에 쏜살같이 그 선두 그룹을 형성했던 선수들의 대부분은 한 30km 지점을 통과할 때쯤이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뒤에 쳐져 있던 선수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35km 지점을 지날 때면 어느 정도 선두 그룹의 윤곽이 결정이 되고 그들 중에 한 명이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다른 선수들의 속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달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한 농부가 벼를 심어놓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벼를 조금씩 위로 당겨 놓았더니 꽤 많이 자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가 보니까 벼들이 모두 시들어 죽어 있었죠. 네, 조장이라는 말에 얽힌 고사입니다. 온종일 뭔가에 쫓기듯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쉬는 날도 거르고 또 계획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점점점 더 쌓여만 갑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삶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부터 자기 스피드를 과시해서 뛰는 마라톤 선수나 벼를 당겨놓고 좋아하는 사람처럼 자신만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열심히 바쁘게 사는 대가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어느 누구나 아주 기꺼이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조건 타인의 속도를 따라가는 삶은 끊임없이 바쁜 일상생활에 휩쓸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에 지금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애써 회피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데서 기인합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조급함이 지나치고 또 때로는 강박증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빨리 어딘가에 도착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코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로 꼽히는 빅토르 위고, 그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했을 때는 60세였어요. 영화로도 크게 히트한 반지의 제왕, 톨키엔이 62세에 발표한 작품이고요. 소설가 박완서 씨 다 아시죠? 문단에 등단한 것은 그녀가 40세였습니다. 66세에 플리처상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 실패한 재즈 피아니스트 듀크 웰링턴은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은 내가 너무 젊은 나이에 유명해지는 걸 바라지 않으셨나 봅니다. 미국 뉴욕의 시간은 로스앤젤레스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보다 무려 7시간이나 빠릅니다. 그렇다고 로스앤젤레스가 뉴욕보다 뒤처지고 모스크바가 블라디보스톡보다 뒤처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에 답변하는 훈련을 받아왔죠. 수업 방식도 그랬고 숙제도 그랬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푸느냐, 맞추느냐 이걸로 늘 능력이 결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것에 훨씬 익숙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질문하는 자들이 이끌고 가는 법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문제를 세상에 던지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밤을 새웁니다.
최고의 수재는 답을 하지만 천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떠한 만족 또 경험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묻고 답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알아가는 그 만족감 그리고 충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죠. 그리고 이는 결국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지고 상대방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애초에 사람이란 존재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에는 42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근육이 조합해서 낼 수 있는 표정이 1만 개가 넘고 그 중에 3,000개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안에 담아두면 인간관계에 지장이 올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오해나 편견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사실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화려해졌지만 글쎄요, 감정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사실 슬퍼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덤덤한 가운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감정을 표출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압박하고는 정말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부다비에서 근무할 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현지 차들의 그 주행 속도에 깜짝깜짝 놀라고 했는데요. 시내 일반 도로에서도 100km를 넘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한 속도 기준 자체가 높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거기가 이제 산육이고 또 사막지대라는 특성상 배기량이 큰 차들이 많았던 탓도 있겠죠. 문제는 그런 차들과 함께 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차들의 속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제 다른 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내 차 배기량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차들을 쫓다 보니까 당연히 차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차량이 과열돼서 도로에서 차량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무 발자국도 남기지 못한다. 독일의 시인 빌헬m 부시가 얘기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쉬지 않고 달려야만 도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경계할 것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 사람의 발자국을 쫓는 것이 안전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이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다르듯 우리 각자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것인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릇의 생김새가 제각각인 것처럼 저마다의 능력과 쓰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가 가진 그 그릇의 모양과 깊이가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나 그 그릇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오롯이 나만의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의 길엔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사람의 시간대와는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